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 예고한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슈화되고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난카이처럼 꾸준히 이렇게 매년 5cm씩 섭입하는 것이 막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곳은 네. 이게 계속 감시를 해보니까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씩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역사 문헌들을 보니까 거의 10세기 이전부터 여기서 큰 지진이 나고 이 다츠키료 작가의 말만 딱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누가 믿었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 30%막.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는 거의 9 가까운 지진을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심해어가 올라오는 이유가 네. 깊은 바닷속에 있었는데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깊은 바다에서 거기서 지진 나기 전에 뭔가 가스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서 거기 사는 생물들이 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도망쳐온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네. 최근에 그 부산에서 부산에서. 돛돔 잡혀가지고 네. 그게 또 난카이 지진 전조 아닌가 이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편하게 가시죠. 네네. 아유, 아까도 뭐, 편했는데 왜? 그랬나요? 제일 편하지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7월에 네네. 일본에 대지진이 난다는 그런 썰이 요즘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썰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 지진만큼은 예고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지진이 과연 7월에 예고돼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건지 지진 전문가 우리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과학을 보다에서 네. 종종 뵀었던 네네. 네, 우리 교수님이신데 지진은 이제 우리 지진 나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분입니다. 현장으로 가시나요? 지진, 화산 뭐 이런 것만 일어나면 네. 무조건 가요. 그래서 우연히 뭐 이렇게 그 지진 일어나는데 또 거의 그 바다 해저 지진이었나요? 그땐 또 네. 배 위에 계시기도 하고. 네네네. 네, 굉장히 하여튼 지진을 지진과 사랑하시는. 함께 사는. 네. 지진하고 화산이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같이 아. 다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7월 대지진설 요게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잘은 못 접해봤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하자고 했냐면 네. 예. 저희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PD가 네. 요새 이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 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여쭤보려고 했었던 네.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 네. 진짜 요 가능성 좀 있습니까? 7월 지진설? 7월 지진설은 그건 일단 난카이가 어딘데요, 근데? 일본 어디예요, 진짜? 일본이 니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예. 니은 모양. 예, 그렇죠. 그냥 이렇게 휘어져 니은. 있잖아요. 역미은. 네. 네네, 그죠. 역 니은이죠. 네.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곳이 있어요. 그쪽 이제 일본 동부죠. 그쪽은 네. 태평양과 맞닿아 있고 네. 이렇게 딱 꺾여서 이제 남쪽, 그러니까 일본 서남 혼슈, 큐슈, 시코쿠 네. 여기랑 맞닿아 있는 남쪽 바다를 이제 난카이, 뭐 남해입니다. 남해. 네. 예, 일본의 남해. 예,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 얘기하면 네. 도쿄 쪽이 동쪽이고 그 맞습니다. 밑에 나고야 있고 오사카 있고 히로시마 있고 쭉 있어요. 요 밑에. 네, 거기를 말하는. 일본 전문가입니다, 우리 네. 기자. 진일파 아닙니다. 저 밑에 쪽. 네. 네. 그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뭐 기본적으로 일본 주변에는 네. 우리가 해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음. 해구가 그냥 뭐 깊이가 깊어서 해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 해양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살고 있는 게 대륙판이고 깊은 네. 바다가 해양판인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요. 밀려 들어가요. 네네네. 섭입되는 건가요? 그거를 섭입이라고 하고 네. 그 섭입대가 일본 열도의 동편에도 있고 거기는 이제 일본 해구라고 불러요. 네. 거기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고 일본 남쪽에 있는 걸 이제 난카이 해구 또는 난카이 해곡 이렇게 부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진이 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해양 그 판, 그러니까 이 난카이 쪽에 있는 해양판이 계속 일본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에너지가 쌓이다가 빵 터질 수도 있고. 예, 그게 이제 검증된 바로는 1년에 한 4cm에서 5cm씩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게 한 100, 1년에 4, 5cm. 예, 한 그럼 100년 엄청 많이 모이면 움직이는 100년 거 모이면 한 아니야? 4, 5m 정도의 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각이 이제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다고 해서
밀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 들어가면 지진 안 나고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마치 이게 활수기 당겼다가 놓듯이 한참 동안 몇백 년을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 번에 미끌하면 그때 예. 움직이거든요. 지구과학 시간에 찰흙 쌓아가지고 이거 네. 배워요. 맞습니다. 뭐 이게 공부 잘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한번 미끄덩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타이밍 온 건 맞아요? 거의 이제 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예측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7월 5일로 못 박았잖아요. 아, 못 박은 거는 그 만화가 못을 박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소설이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7월 5일이에요, 날짜도? 네,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 예고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2, 3일 남았나요? 지금? 네.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게 1999년에 쓴 책인데 네. 이게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거를 한번 예언을 한 게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만화를 봤어요? 우리 교수님은? 제가 이게 이슈화 되고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만화를 봤어요. 봤어요? 근데 진짜 이거 말고 딴 것도 예언이 된 게 있고 맞은 게 이게 있어요? 자전적인 건데 이 작가가 예지몽을 꾼다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네.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고 네. 총 15가지의 예지몽을 꾸는데 99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개 중에 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99년 전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뭐야? 이제 그니까 뭐야 이거 뭐 야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2000년에 그래서 은퇴를 해요 이 만화 네, 작가가. 네, 이제 네, 그러다가 나중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들어맞으면서 이 작가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도 맞추고 코로나도 맞춰요. 코로나도 맞췄어? 2020년에 바이러스 대재앙이 온다. 아, 훌륭한 진짜? 분이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맞춰서 보통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일본도 막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도시전설 이런 맞아요. 데서 네, 찾아가요. 은퇴하고 은둔생활하고 있는 작가를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화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21년인가에 완전판 만화를 한 번 추가로 내요. 네. 그때 이 예언이 들어간 거예요. 2025년 7월 5일에 태평양 해저가 분화하여 대형 쓰나미가 오고 일본 해안에 3분의 1이 신 수몰된다. 기자님 지금 믿고 계시네. 아닙니다. 네, 딱 보니까 아니, 믿고 근데 있어. 이거 전 책은 못 봤어요. 최근 뉴스에는 또 그 만화가가 내가 그 날짜를 정확히 찍은 건 뭐 아니야, 뭐 날짜가 그 틀렸어, 뭐 사이에 이런 이 이야기를 또 작가를 했던데. 사칭한 사람들이 아. 마치 내가 노스트라다무스에 하듯이 사칭해가지고 이 작가가 쓴 것처럼 하는 가짜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논란이 좀 있긴 해요. 믿긴 네. 믿네. 아니 뭐 확실히 믿었어 저분은. 근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예언해요. 아 그래요. 네. 2000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 이 대지진이 오고 나서 이 모든 사람이 밝게 빛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만화는 일본이 아니면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왜냐 대재앙을 모두 알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모두가 살아남아서 지구가 인류가 빛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만화가 끝나요. 과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예언적인 이야기에 그만 빠져들 말합니다. 줄이야. 네. 교수님 지금 약간 멘탈이 죄송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러 여기로 왔나? 아닙니다. 이게 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일단 과학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이 과학 뭐 한계를 넘어가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진 예측하는 건. 그래서 뭐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지진이 네. 이게 그 주기를 갖고 발생을 하는 건 맞아요? 그게 주기를 갖고 발생을 하는 것이 지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은 네. 그러니까 이 난카이처럼 꾸준히 이렇게 매년 5cm씩 섭입하는 것이 막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곳은 네. 이게 계속 감시를 해보니까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씩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100년 넘어가면 이제 현대적 지진 관측 기술이 없던 시대잖아요. 네, 그 네. 이전은. 네. 근데 이제 일본 역사 문헌들을 보니까 거의 10세기 이전부터 여기서 큰 지진이 나고 난카이 쪽에. 네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지진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기술해 놓은 피해를 보면은 뭐 쓰나미가 이 지역 저 지역 발생해서 뭐 사람들이 아주 광역적으로 발생해서 죽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규모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8 이상 지진이 났던 주기를 보니까 네. 한 100년, 200년 주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3세기경부터는 그 묘사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100년에서 한 150년 주기가 이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0년 정도는 안 났어요. 난카이 쪽에.
마지막 났던 지진이 1946년이에요. 일본 패망 직후 1년 후에 났어요. 쇼와 도난카이 대지진이라고. 80년 전이네요. 그럼 예? 아직 조금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1946년. 한 네. 20년 남은 거 아니에요? 네. 100년 주기설이면? 그렇죠. 지금 80년 지났으니까. 네. 네. 80년 지났는데 그게 이제 이게 조금 그런 게 지금 일본 정부가 또 이거를 네. 사실 아까 이 다츠키료 작가의 말만 딱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누가 믿었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 80%,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 30%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 쓰나미 영역, 피해 규모 막 이거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네. 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게 막 서로 간에 그 막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분명히 시너지가 돼가지고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네. 뭐 대략 뭐 한 지진 한 8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 치면 예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 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는 거의 9 가까운 지진을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이 8에서 9로 가면 이게 에너지 차이가 32배죠. 32배죠. 32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저는 좀 이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좀 회의적인데 그렇게까지 실제로 날 건 벌어질 아닌 것이냐.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주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30년 안에 80%라는 게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 보면은 1707년도 지진이 호에이 지진, 그 다음 지진이 안세이 지진이라는 지진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1707년, 그 다음 1854년, 그 다음에 쇼와 지진이 1946년이에요. 그때부터 점점 주기가 조금씩 짧아져요. 아. 700년 지진 이후에는 150년 후에 지진 발생했고 안세이 지진 1854년 지진 이후에는 네. 92년 만에 지진이 네, 그래프 발생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모델이 뭐냐면 네. 호웨이 지진 때는 거기 이제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네. 남해안 쪽에 거기 이제 가문이 있어요. 쿠보노라는 가문이 있는데 대대로 그 항만 관리하는 가문인데 네. 그 호에이 지진이 일어났던 1707년 우리 조선 중기 때 그때 이미 그 지진 관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 지진이 나고 한 1.8m가 융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진이 났던 안세이 지진 때도 이 사람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그 대대로 이어가지고 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1.2m가 융기한 거예요. 아. 그리고 땅이 올라왔다는 땅이 거죠? 올라간 거예요. 네. 항구 지역 지반이 들어올려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쇼와 지진 때는 이제 현대적 관측 기술이 있죠. 그때 보니까 1.15m. 이게 보니까 1707년에서 150년 후, 그다음 92년 후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융기량도 조금씩 줄어들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을 발견해서 일본에 있는 학자 한 분이 그다음 지진 나는 거는 이 관계에 따라서 88.2년 후가 될 거다. 그래서 2034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저길 보면은 우리가 이걸 사이언스라고 하기에는 통계라고 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네, 네, 표본 네. 3개 가지고 예, 하는 예.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융기량하고 그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 있으면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텐데 네. 그래서 저게 좀 약한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가 힘이 생긴 거예요. 아. 힘이 생긴 건데 사실은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죠. 네. 일본 학계 자체가 네. 굉장히 요만한 걸 이렇게 뻥튀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는 거기서는 지진이 8 이상 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랬다가 큰 거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일본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고. 네. 네. 지금 위험은 과장해도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랬다가 네. 만약에 좀 적게 나면 야,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막을 수 이만큼 있고. 준비했는데 대비해서, 그렇죠. 결국 근데 그 모델을 만약에 따른다면 이게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융기량도 네. 줄어들잖아요. 주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힘이 누적되는 시간 줄어든다는 예. 거고 융기가 적다는 거는 그 발산되는 힘이 적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규모도 같이 줄어들어야 사실은 정상적 사고인데 주기는 저렇게 보면서 일본 정부는 또 규모 자체는 한 9에 가까운 걸 상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죠. 만화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의 쓰나미가 온다고 예측을 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가장 신빙성이 높은 신혜원 기자의 말.
네. 그 만화를 근데 참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 보신 거 보면. 어릴 때 안 보셨어요? 만화방 안 갔나요? 저는 뭐 잘 예. 만화는 안 봤습니다. 저도 만화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신 기자님은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진이 뭐 30년 내, 20년 내 뭐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꽤 높긴 하나 에너지가 그렇게 축적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막 8, 9 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보시는 거군요. 예, 뭐 과학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당장 일어나도 안 이상하고요.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안 일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하긴 뭐 이게 정확하게 진짜 샘플이 너무 적어갖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규칙성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 그 뭐 화산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예측하기가 뭐 어떤 뭐 그 전에 진동이 막 일어난다든지 뭐 이틀 전에 뭐가 발생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화산은 막 그래도 그 사전에 징후가 좀 발견이 돼요. 김 좀 이렇게 뿜어 나오나? 예, 김도 나오고 네. 예, 화산이 부풀어 올라요. 막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산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예, 모든 화산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분화가 특히나 있는 경우에는 네. 화산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아. 예, 지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어떤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새들 막 때려 날아가고 뭐 쥐들 막 어디 막 저 지하수 같은데 막 뛰어들고 뭐 이러는 거 다 영화에서 나온 얘기죠. 예,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심해어가 발견되고 네, 막 네. 하늘에 지진운이라고 하는 게 관측이 돼서 날 거다 했더니 안 나는 거죠. 네. 맞아. 근데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아는 건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만화에 그 내용 나왔죠.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래,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 개미들이 동물들이 갑자기 훨씬 땅으로 더 들어가고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땅굴을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고 그런 막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심해어가 올라오는 이유가 네. 깊은 바닷속에 있었는데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깊은 바다에서 거기서 지진 나기 전에 뭔가 가스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서 거기 사는 생물들이 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도망쳐 온 위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 그래서 심해어들이 좀 잡히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불안감이 최근에 높아졌다는 심해어들이 기사들도 좀 잡혀요?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 부산에서 부산에서. 돛돔 잡혀가지고 예. 그게 또 난카이 지진 전조 아닌가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어. 그게 또 심해어예요, 돛돔이. 돛돔이 한 200m 이상 바다에서 산다고 우와. 하니까 근데 걔가 잡혔어요. 그렇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진 나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쨌든 일본이 한번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본이 있기 때문에 뭐 쓰나미가 만약에 생긴다면 네. 쓰나미는 거의 무조건 예상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보면은 큰 지진 날 때마다 쓰나미 피해가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아마도 일본에 가로막혀서 우리나라 쪽으로 쓰나미는 못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게 얼마 전에 미얀마 지진 났을 때 규모가 네. 7.65 이 정도 됐었는데 그 사가잉 단층이라는 단층에서 났어요. 근데 거기서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건물이 태국에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난카이 해곡하고 제가 사는 부산하고 뭐 아주 가까운 곳은 400km, 500km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거기서 지진 나면은 네. 그 규모 8 이상 지진 나면은 네. 뭐 충분히 어떤 지진동이 부산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일 피해는 쓰나미 피해는 없겠으나 예. 지진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 네. 부산이나 뭐 일부 지역을 흔들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나 그건 이제 지진의 규모가 꽤 커야 이제 부산까지 오는 거겠죠. 그 뭐 미얀마 지진 같은 경우에는 8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8이 규모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를 따라서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더 이쪽 특정 방향으로 전파하기 네. 좋은 방향을 따라서 가겠죠. 그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 그러면 네. 우리가 우리 주변 바다의 지각 구조나 어떤 네. 퇴적층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조사를 안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어쨌든 이렇게 경리은에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쓰나미가 와도 피해가 전혀 없는데 예, 쓰나미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오히려 2024년도 1월 1일에 동해에서 지진이 큰 게 났어요. 예. 일본 쪽에서 노토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 그때 규모 7.6짜리 지진이 났어요. 예, 그때 당시 일본이 해안선이 막 한 50m 정도 더 물러나서 일본 땅이 더 생기고 막 그 정도였거든요. 네. 50m요? 예. 아까 그러면 더 늘어난 거죠. 판이 이렇게 뒤로 오면서 아래 있는 것들까지 같이 올라와서 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게 일본 해군한 그 난카이 트롭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동해가 그쵸.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질학자들 중에 동해 지각도 일본으로 섭입을 해요. 동해 지각이 그러니까 바다의 해안 네네네. 지각이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동쪽에서는 태평양이 섭입하고 예. 서쪽에서는 동해가 섭입을 해요. 아. 일본을 이렇게 쏙 떠갖고 어디를 보내려고 치는 그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일본 침몰 침몰 이야기가 일본 나오는구나. 침몰. 나오는 예. 건데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동해의 반대편에서는 예. 한 10년에 한 번씩 규모 7.5에서 8 사이 지진이 나거든요. 예. 10년에 한 번요? 예, 그럼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오. 나서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우리 모르고 대비를 안 하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한 제가 이제 발표했던 논문이 2018년도에 했던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 동해 쪽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현상이요? 그 섭입 현상이요. 동해 지각의 섭입 현상. 우리 지금 한반도가 동고 서저 지형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한반도 동쪽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있어요. 해안 당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아. 옛날에는 바다였던 게 지금 산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동해 지각이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를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다 쪽에 지진이나 어떤 지각 구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게 조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근데 바로 쓰나미는 안 와도 그게 장기적인 영향으로 그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나면 나면. 그게 사실은 그 배호분지라고 말해요. 동해라는 곳을. 예. 그러니까 이게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 후방에 위치하는 바다를 네.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그 섭입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힘이 제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가하면 여기도 힘을 받고 네. 여기서 힘이 빠지면 여기도 힘이 같이 빠지고. 네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서 만화에서 결론은 어떻게 나요? 그래서 아니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산다는 아, 그게 거잖아요. 그런데. 네. 됐다. 네. 네. 모든 사람이 밝게 빛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걱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해일이나 쓰나미 피해는 뭐 큰 걱정 없을 수 있겠고 다만 네네. 흔들림에 의한 뭐 건물 붕괴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이제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진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집중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지금 난카이 해곡을 걱정하는데 그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걱정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인구 밀도가 높고 원전도 있다 대도시도 보니까 있고. 원전 있어요. 네네 거기 한 3군데 정도 원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막혀서 거기선 지진 나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입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큐슈에서부터 저기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곳을 또 류큐 해구라고 불러요. 네. 거기는 이제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안으로 그냥 트여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막 문제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도라카 열도라고 하는 데서 아. 군발 지진이 막 몇백 회 발생을 해가지고 도라카 열도? 네, 예, 도라카 열도라고. 도라카 현상. 네네. 네. 아 그래요? 예, 일본 가고시마보다 이제 훨씬 더 서남 쪽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인데 예, 거기서 지진이 나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또 큰 지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아. 요 말도 나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혹시 큰 지진은 잔지진 후에 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대학 교수님들이 네. 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도라카 열도 지진은 뭐 난카이 해곡 지진을 유발할 수 없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우리가 모르거든요. 모르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면 큰 지진이 안 일어난다. 아 그래요? 아, 미리 힘을 조금씩 진동을 빼니까. 다 소화해서 네.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작은 지진들은 아무리 일어나도 큰 지진을 막을 수 없다. 아. 그분 봐도 뭐야? 너무 인생 같다. 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죠. 일이 작은 큰 일을 막을 지진들이 수 없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진 감지할 수 없는 그걸 슬로우 어스케이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미끄덩해서 섭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들어가는 섭입도 있어서 그 우리의 모든 거 다 이해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작은 것들이 막 많이 나더라도 규모 9짜리 지진을 7짜리가 100번 나도 막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뭐 1000배니까 에너지 1000배니까 예,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결국 황희정승이다. 네, 그러네요. 답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우리가 근데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냥 지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신경 쓰고 아니면 현재 좀 불안한 그런 건물들 안전 진단 좀 음. 잘 하고 이런 거 정도겠네요. 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린 좀 장기적인 상태로 우리의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예,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고층 주상복합들 쫙 있잖아요. 네. 걔네는 뭐 지진이든 뭐 이런 거 얼마까지 견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진 설계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저기 최대 얼마까지 고리 대비한다는 원전들 있잖아요. 동해안에 네. 원전들이 규모 7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돼 있다고 아. 들었어요. 그거보단 덜 돼 있지 않을까요? 네. 아파트니까. 예. 규모 7 이상 원전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연하다는 견뎌야죠. 생각 들죠. 예. 그 저기 네. 동일본 대지진 9가 났을 때도 원전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예. 아, 예. 아. 그 저기 전력 공급 시스템이 망가져서 망가져가지고. 냉동 네, 못 네, 해갖고. 네. 예. 아, 그 부산에 있는 그 고층 건물들 지금 댓글에서는 대략 한 7 정도를 보고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 정도는 견디나요? 예. 근데 이제 댓글이 정답이에요. 지금. 뭐 믿을 곳이 거기밖에 네, 없는 게 지금 없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 7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도로 이건 좀 따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진도로 따져야 되겠죠. 이게 규모는 네. 뭐 좀 바다한골 멀리서 나면은 네. 여기서는 훨씬 더 진도가 예. 낮아지는. 지진의 이제 총 에너지 합인 거니까 규모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 말고 정 부산 뭐 해운대 지역에서 얼마나 떨리느냐 위아래로 좌우로 뭐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얼마나 견디느냐를 이제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더 전문가 같은 느낌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네. 여기 때문에? 네, 네, 네. 다시 내려가세요? 어떡하죠 이거? 아닙니다. 서울에 한 2, 3일 정도. 예, 2박 3일 네. 있습니다. 아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진짜 아유. 다행입니다. 저희 때문에 순지 이것 때문에만 올라오셨다고 하면 저희도 좀 민망해서. 아니. 예, 그러나 아유. 또 다른 일도 있으신 걸로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인터넷은 뭐 쓰세요? 인터넷이요? 네. 너무 교수님스러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네. 아, 통신사 인터넷 쓰시죠? 오래 쓰셨어요? 인터넷이요? 아 SKT, KT, LG 플러스 이거 여쭤본 저는 거예요. SKT. 아 그래요? 네. 그거 한번 바꾸세요. 네. 아, 네네. 네, 인터넷 비교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 100% 가족 결합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본인이 네. 모르시는. 가족 결합이 되어 있긴 해요. 예. 근데 한번 크게 좀 고민했었죠 이번에. 유심 유심 때문에. 그래요? 바꾸셔야지. 네, 인터넷 비교원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운차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네네네. 예, 이거 이제 버섯, 상황버섯, 또 차가버섯, 영지버섯 들어 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오, 지진 맛인가요? 건강해지는 맛. 좀 다른 맛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7월 5일쯤 되면 또 한번 저희가 확인 전화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일본 만화 전문가 우리 신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